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호텔 너무 좋더라. 침대였을까요? 조식이었을까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 좋았냐고요. 친구의 대답은 그냥 분위기가 좋던데? 네, 바로 그 분위기였습니다.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특별한 분위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기억 속의 호텔들은 사실 객실을 판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대를 넘어 아이콘이 된 새 호텔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893년 뉴욕 한 호텔의 샐러드, 1999년 파리 어느 호텔의 음반, 2006년 롤스로이스를 복원하며 운행한 홍콩 호텔까지 이들은 모두 브랜드 리추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특색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살아남는 방법 자체가 바뀐 것일까요? 궁금증은 한 가지. 어떻게 사람들이 자꾸 다시 찾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1893년 뉴욕 산업혁명의 중심이었던 시절입니다. 이곳 오본가에 월돌프 호텔이 문을 열었어요. 지배인 오스카 치르키는 고민했습니다. 이들이 기억할 만한 경험이 무엇일까? 1896년 그는 한 가지 메뉴를 만들어냅니다. 사과, 샐러리, 그리고 마요네즈. 이것이 바로 월돌프 샐러드였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고급 샐러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유럽식 정차는 무겁고 복잡했고 미국식 식사는 투박했습니다. 치르키는 그 중간을 노렸습니다. 가볍지만 고급스러운 미국만의 방식이었어요. 이 요리는 뉴욕 타임즈에 소개되었고 1920년대에는 전국 레스토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놀라운 점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에요. 월돌프에서 먹어봤나요? 호텔보다 메뉴가 먼저 브랜드가 되고 뉴욕 사교계가 모두 이 샐러드를 이야기했습니다. 레시피가 공개되면서 집에서도 월돌프처럼 만드는 의식이 시작됐죠. 맛 하나로 브랜드의 리추얼을 만든 첫 사례였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의식이 유지되고 있어요. 100년 뒤 파리 생토노레 거리 239번지에 호텔 코스테스가 문을 엽니다. 당시 파리는 부티크 호텔 붐이었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코스테스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자크 가르시아를 기용해 관능적인 붉은색 살롱 스타일로 로비와 라운지를 채웠습니다. 오랜 파리의 우아함과 현대적 감각을 교차시키는 그야말로 영화 같은 공간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별점은 소리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흐르는 라운지 음악을 DJ 스테판 폼푸냐기 선곡 믹싱했고 1999년 호텔 코스테스 볼륨 1이라는 음반으로 발매합니다. 이 음반은 단순 곡 모음이 아니었어요. 한 장만 있으면 집에서도 파리의 밤을 경험할 수 있었죠. 세계의 카페, 바, 패션 부티크에서 이 음악을 틀었고 호텔 코스테스는 소리로 완성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음반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호텔 브랜드 확장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NFT도 메타버스도 없던 시절에 이미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를 완성한 소리 자체를 유통, 수익화한 선구자였던 셈입니다. 밤에 그 앨범을 트는 의식, 그것이 코스테스의 리추얼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선택을 한 호텔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페닌슐라 호텔은 1930년대에 클래식 롤스로이스를 복원해 운행해 왔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으며 연비는 최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닌슐라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파는 것은 이동이 아니라 시간 여행입니다. 2006년 페닌슐라는 더 큰 결정을 내립니다. 단 하나의 신규 롤스로이스가 아닌 14대의 신형을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롤스로이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주문건이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호텔의 선택이었습니다. 최신 모델을 도입하면서 클래식 차량도 함께 운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 여행과 현대의 럭셔리를 동시에 제공하기로 한 셈이죠. 이 차들은 실제로 공항에서 호텔까지 운행됩니다. 클래식 모델의 경우 비좁고 덥고 느리지만 게스트들에게는 모두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 이야기였습니다. 롤스로이스를 타고 홍콩의 도착과 동시에 이동의 의식이 여행의 의미를 바꿔버린 것이죠. 신차든 클래식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같은 철학을 담고 있거든요. 더 멋있는 건 페닌슐라는 이 차들을 광고하지도 로비에 화려하게 전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운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 찾게 되는 이유입니다. 진짜니까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새 호텔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 객실이 아닌 다른 것을 팔았습니다. 호텔이면서 음식, 음악, 자동차를 판매했어요. 이 선택은 즉각적인 수익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샐러드 개발, 음반 제작, 차 운행은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이 세기를 넘어 명성을 이어온 이유를 우리는 보통 기억이라고 말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리추얼이었습니다. 월돌프의 샐러드는 레시피가 공개되어 누구나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100년이 지난 지금도 월돌프처럼 만드는 의식이 반복됩니다. 기억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호텔 코스테스의 음반은 집의 어디서든 파리의 밤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이 IP로 상품화되면서 밤마다 그 앨범을 트는 의식이 생겼습니다. 재현, 유통, 수익화가 가능한 경험의 지적 재산이 된 것이죠. 페닌슐라의 롤스로이스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약할 때마다 직접 탈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클래식 차든 신형차든 그 시그니처 경험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도착과 이동이라는 모듈이 일관된 시그니처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속도의 시대에 그들이 팔았던 것은 느림이 아니라 브랜드 리추얼입니다. 결국 오래 살아남는 브랜드는 기억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리추얼을 만들되 그것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게 한 곳이었습니다. 습관이 되고 정체성이 되고 추천이 되는 의식, 그것이 100년을 살아남은 진짜 이유였습니다. 제야의 아카이브,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